초등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발 확진자는 전주와 진안 등 6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협이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김제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역 외식업계 등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연이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관객이 함께한 공연 현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북도 방역당국은 11일 저녁부터 12일 오전 11시까지 26명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익산 6명, 완주 6명, 정읍 3명, 순창 1명 등입니다. 초등학교발 확진자는 전주와 진안 등 2개 도시에서 6개 학교로 증가했습니다. 익산의 한 교회 관련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모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교회 등에서 확진자 47명이 발생함에 따라 11일 저녁 9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회관 등 민간시설은 비대면 상담만 가능하며 박물관 등 전시관은 정원의 30% 안에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심리 방역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직접 보며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연이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했던 정읍사 예술회관이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광주와 대구,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다양한 곳에서 온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오랜만에 공연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홍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홍자님 볼 생각에 가슴이 심쿵심쿵 설레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 아래 입장이 이뤄지고 좌석 사이 간격을 두고 차례로 자리에 앉은 관객들. 화려한 막이 오르고 기다려왔던 가수들의 공연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이제는 대세가 된 트로트 공연부터 지나간 향수를 자극하는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공연할 기회가 적었던 가수들도 무대 위에 오른 순간마다 에너지를 쏟습니다. 가수들도 진짜 무대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직접 소통하고 우리 여러분들이랑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른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일단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번 좋은 날 콘서트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줌을 통해 공연장을 찾지 못한 50여 명도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공연을 즐겼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아울러 진행된 이번 공연은 힘내라 정읍, 정약놀이 향기공화국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관객과 호흡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긍정 에너지를 드리고자
헬로 콘서트 좋은 날 공연을 가족과 함께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은 물론 가수와 관계자 모두 오랜만에 공연을 즐기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길 염원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좋은 날 콘서트 정읍시 편은 4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채널 25번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 공무원의 토지 불법 거래와 관련된 전수조사 결과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공직자와 가족 등 6,2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 5곳과 산업단지 6곳에 관련된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남원과 김제, 완주와 익산 등을 조사 범위에 넣고 토지 거래 명부 등을 파악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는 전주시가 승인한 6개 지구를 추가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조사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퇴직 공무원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최근 퇴직 공무원 9명을 사무보조원으로 뽑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채용 공고 절차를 생략해 논란인 가운데 김제시는 근무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로 짧은 데다 업무 효율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축협이 운영하는 대형 매장이 김제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외식업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양측의 팽팽하고 날선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건축 허가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한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김제 시내의 한 자연녹지 지역. 지역 축협이 새로 옮기려는 곳으로 축구장 1개 남짓한 부지에 3층짜리 건물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택들이 모여있는 앞쪽으로 축협이 지어질 예정인데요. 축협은 100억 원 정도를 들여 내년 4, 5월쯤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30년 된 건물 대신 새로 지을 건물엔 금융 점포는 물론 로컬 푸드 매장과 마트, 동물병원 등이 이전하거나 새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쇠고기 전문 식당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물 전체 면적보다 6배 늘어난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변경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김제 지역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히 유통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인구 9만 명도 안 되는 지역 내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단체 등은 골목상권 침해라고 규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마당에 대형 음식점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값싼 고기 요리를 그 어떤 음식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축협의 대형 음식점은 가족 모임이든 직장 모임이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김제 시내에 있는 골목 상권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협에 지원하는 전북도와 시 예산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7억하고 먹거리 유통과에서 4억이라는 국비 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이라고 그런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3억 5천 그리고 김제 시비가 1억 4천만 원 그래서 4억 9천만 원의 보조를 받고요. 축협의 건축 변경 허가안을 접수한 김제시는 이달 안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축협과 지역 외식업계가 상생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에 관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안과 고창군은 최근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위한 3만여 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현장을 찾은 데 이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방문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지자체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명분으로 노을대교 건설에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노을 경관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와 물류 유통의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 공모 사업에 남원시가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광안루원 근처에 지어질 예정으로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면 물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북도가 김제 최대 축산단지인 용지 지역을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북도는 용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오염원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째 고통받고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창군 구시포항에 어업지도 사무소가 설치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7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어업지도 사무소에는 어업인 회의실과 비품 창고 등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어업지도 사무소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 소통과 불법 어업 관련 문의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3일 동안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4명이 발생한 가운데 4차 유행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오는 5월 2일까지 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현행 단계를 3주간 연장한 가운데 일선시군에서는 2단계 격상도 진행 중입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에는 40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1일 전주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지역 내 총 누적 확진자는 1,69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익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례 없이 확산하는 지역사회 상황을 반영한 특단으로 익산시는 11일 오후 9시부터 오는 25일 오후 9시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군산시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도내 전역에 시행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미 2단계로 격상된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의 경우는 현 단계를 15일까지 유지한 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협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들어 1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이어져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다른 현안보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일선 단체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춤을 즐기다 적발된 이들에게서 춤추는 것도 죄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 하죠. 네,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200명이 모였는데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네, 생활 속에서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